안녕하세요, 여러분. 왜 한창 그 시대를 휩쓸었던 인물 혹은 그룹이 이유가 알려지지 않은 채 스타로서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 갑자기 해체하고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대중들이 그 내막이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지만 알려지지 않았고 알 수 없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당사자들이 다시 모여서 그때 당시의 일들을 방송에서 그때는 왜 그랬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와서 이야기를 막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보진 않으셨더라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 이렇게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는 책이 이런 각자의 인물들의 상황을 인터뷰로 엮은 책입니다. 근데 사실이 아닌, 사실 같은 그런 책이에요.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테일리 젠킨스 리드의 데이지 존스 앤 더 식스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형식의 생소할 만한 주제의 소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되는 소설은 흔하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밴드의 존재부터 등장인물들과 모든 내용들이 다 픽션이고 전기 작가의 짧은 코멘터리와 함께 인물들의 인터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미국 아마존 프라임에서 인기를 끌었던 데이지 존스 앤 더 식스라는 드라마가 실제로 있어요. 1970년대 로큰롤계를 휩쓸었던 가수 데이지 존스와 더 식스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담은 드라마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은 이 드라마의 원작 소설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더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원작 소설이 그 베스트셀러 및 드라마를 통해 해당 밴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실제 있는 밴드인 줄 알았다고 착각할 만큼 생생한 캐릭터성과 레트로한 배경 때문에 덕질을 하는 팬들이 많다고 하며 배우들 역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의 도시 LA에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아이 데이지 존스. 어릴 적부터 클럽을 드나들다 로큰롤과 사랑에 빠져 싱어송라이터에 도전하지만 에이전시는 데이지의 아름다운 외모를 앞세워 인형으로 이용하려는 생각뿐 데이지와 음악에는 냉대와 무관심뿐이다. 자신의 음악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좌절감에 데이지는 마약과 약물에 대한 의존만 심해진다. 한편 LA에서 10대 아마추어 밴드로 시작해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가며 한 단계씩 성장하고 있는 밴드 더 식스는 지역 밴드에서 전미 대륙의 이름을 알릴 앨범 발매를 앞두고 그룹의 색을 확고히 채울 새로운 보컬 영입에 집중한다. 이렇게 두 존재의 날벼락 같은 만남이 시작되는데 데이지와 밴드 더 식스 리드 보컬 빌리는 사사건건 충돌한다. 빌리는 데이지가 밴드에 영입된 이후 그룹의 음악과 상황을 제 뜻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데 불만을 품고 데이지 역시 자신을 못마땅해하는 빌리를 틈만 나면 쏘아붙인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데이지 존스 앤 더 식스의 앨범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그럼에도 둘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달리고 결국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불화설까지 불거진다. 두 사람은 잠시라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치를 떨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끌림과 음악적 교감의 혼란을 느낀다. 그룹 데이지 존스 앤 더 식스는 위기를 극복하고 전설이 될 수 있을까? 그 후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라고 이렇게 책 소개가 되어 있고요. 좀 두꺼운 편에 속하는 장편 소설인데 의외로 되게 술술 잘 읽힙니다. 이 책에 대해 좋았던 점이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여태까지의 락 뮤지션 1대기 작품 속 여성은 주체적인 여성보다는 그룹피로 다뤄져 왔었다고 해요. 여기서 그룹피란 남성 록밴드와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목표인 여성 팬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데이지 존스 앤 더 식스에서 여자 인물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 주체적으로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뮤지션으로 나오는 게 좋았습니다. 밴드 데이지 존스 앤 더 식스의 남자 보컬 및 이 밴드에서 리더격을 맡고 있는 빌리의 아내 커밀라는 자신이 선택을 해서 빌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곁에 있는 가족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요. 멤버 중에 키보드를 맡고 있는 캐런이 있어요. 그 캐런은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포기하는 선택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메인인 주인공 데이지는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시대상에 비해서 여성의 주체적인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점이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록밴드는 저에겐 되게 생소한데 이때는 레코드 시장과 그 밴드 자체가 핫했던 이슈였던 것 같아요. 드라마화도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근데 다산북스 출판사랑 미팅을 했을 때 담당자분께서 이 책에 실제로 데이지 존스 앤 더 식스 플레이리스트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하면서 링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 몰입이 더 잘 될 거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한편으로는 책에서 말하는 노래의 분위기, 그러니까 원작에서 말하는 느낌을 묘사하는 그런 느낌들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나요? 항상 보면 원작을 드라마화하거나 어떤 콘텐츠가 다시 나왔을 때 항상 그 원작을 넘어서는 드라마나 어떤 콘텐츠가 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빌보드 10위 안에 들고 막 미국에서 전역이 들썩이고 상도 받은 밴드의 노래면 얼마나 기대치가 높겠어요. 사실 그래서 링크는 받았지만 기대는 별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완독하고 나서 어쨌든 저도 이제 링크를 주셨으니까 들어는 봤단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웠어요. 담당자님 말대로 그냥 들으면서 읽어볼 걸. 내가 또 편견을 가졌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들으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잘 살고 몰입도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플레이리스트 링크는 밑에 하단의 더보기란에 걸어둘게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 책 뒤에 가사집이 있어요. 뒤에 이렇게 약간 빼놓고 보이실까요? 이렇게 가사집들이 있습니다. 발매한 노래의 가사집들도 있어가지고 가사도 다 너무 좋고, 저는 특히 이 가사집 중에서 대책 없는 여자 이 가사랑 이 어린 별, 이 어린 별의 가사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가사집까지 넣어주니까 실제 있었던 밴드의 일 같은 착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사실을 기반으로 한 건가? 했는데 또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특이한 구성입니다. 이 책이 좀 여느 책들과 다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닌 또는 1인칭 시점이 아닌 인터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다큐에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그냥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플롯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통은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작가 시점에서 이게 묘사하고 진행이 되는 거여서 그냥 나열한다, 어떤 마음이다 라고 딱 이렇게 짚어주는데, 이 소설에서는 어떤 감정인지 감정이다, 어떻다 라고 이렇게 딱딱딱딱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을 겪었음에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한 명 한 명이 다 틀려요. 또 성격도 다들 또 유별나. 그래서 아무래도 주관적인 그 사람의 솔직한 말들에서 그 생각이 더 드러나고 성격이 더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캐릭터성이에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들 막 너무 힘든 성격들이 많아요. 좀 감당하기 힘든 성격들? 근데 다들 있을 법한 사람들이에요. 보통의 이제 우리가 착하다고 느껴지는 그냥 일반 보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쟤는 같이 일하면 좀 힘들겠는데? 죽겠는데?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좀 쉽지 않은데? 하는 인물도 있고, 서로 오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 풀어내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이런 인터뷰성 성격의 책은 자칫하면 이제 누가 이렇게 생각했고 헷갈리고 얘가 잘못했네, 누가 잘못했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좀 막 이게 엮이고 하면은 섞이고 해서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개개인의 성격이 더 잘 보이고 너무 뚜렷해서, 다들 근데 또 겪어내고 견디는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이유와 상황,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유가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막 둘 다 성격 좀 죽이고 자존심 좀 내려놓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또 이렇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등장인물들 중에서 드러머 에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주인공 보컬인 빌리에게 가려져 있는 비인기 멤버예요. 그래서 쩌리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빌리에게 자격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리의 동생 기타리스트 그레이엄도 형에게 늘 가려진 인생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좀 불만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저마다의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는데 그런 사정들이 다 이해가 되고 서로의 입장들도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막 어떤 일에 누가 잘못했다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래서 이랬구나, 둘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해가 가네, 둘 다 이해가 가네, 이렇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겪을 만한 갈등이고 캐릭터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도 좀 말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그 시대상의 배경이고 미국이다 보니까 마약, 성관계, 술 이런 것들이 되게 이야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한테는 좀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들도 좀 답답하고 아이를 포기하는 여성 인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본인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특히 데이지, 이 여자 주인공 데이지 있죠. 데이지가 와, 이게 이 사람은 사람이 망가지면 진짜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궁금하면 저는 이 책의 데이지를 보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마약에 쩔어 삽니다. 본인이 본인을 괴롭히는 거에 중독이 되다 못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뭐 결국에는 극복해내는 스토리지만 그래도 데이지 행동들이 좀 많이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뭐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좀 고구마였달까요? 이런 것들 말고 제가 아무리 쥐어짜고 생각을 해봐도 아쉬웠던 점을 더 찾아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생각보다 더 좋았던 소설들이어서 생소한 느낌의 책이라 고민되신다면 주저없이 추천해드릴 정도로 일단 읽어봐. 일단 먼저 읽어봐. 할 정도로 좋았던 책입니다. 이제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구절들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이지의 성격과 당당함을 멤버 캐런이 인터뷰로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쩌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흘러가는 물처럼 사는 사람. 데이지는 흘러가는 물처럼 세상을 대했어요.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 그런 데이지가 싫어도 이상할 건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난 그런 데이지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몇 년 동안 견뎌야 했던 똥짓거리를 데이지는 상대적으로 덜 겪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데이지가 있으면 나도 똥 밟을 일이 없었어요. 이 대목이 이제 남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이지에 대한 같은 여성 멤버의 평가예요. 보통 사회생활에서 구성원으로 어우러지려면 어느 정도 여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좀 굽히고 서글서글하게 굴고 좀 친절하고 이제 대중들이 바라는 그 여자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남에게 어느 정도 맞춰주고 뭐 성적인 것들에 좀 노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데이지는 그런 거를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욕을 좀 먹기도 하고 평가가 좀 안 좋게 되기도 하지만 굴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사회생활에서 만나면 이 사회생활 좀 못하는데? 뭐 싶을 좀 힘들 성격이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하면서도 부러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소설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데이지가 대책 없는 여자라는 노래를 레코딩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데이지는 노래할 때 힘을 전혀 들이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 곡은 부르는 게 고통인 것처럼 온몸의 에너지를 다 빼내는 것처럼 불러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데이지는 이걸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 하니까 레코딩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게 크게 불러요.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질러요. 목구멍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불러요. 고삐를 놓아버리라고요. 목소리가 갈라지건 음정이 틀리건 원망할 일 없으니 상관없죠. 데이지에겐 그런 자유가 필요했어요. 그러려면 엄청난 자신감이 필요했죠. 데이지에겐 그런 종류의 자신감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늘 잘했어요. 여기서 자신감이란 망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그 후 결국에는 데이지가 정말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고 내려놓고 아무 마약과 술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냅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내 안에 있음을 그때 깨달은 것도 기억이 나네요. 내가 그 정도로 큰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지도 더 깊고 더 넓은 음역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그 전엔 몰랐어요.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좋더라고요. 자신의 한계를 결국 깨부수고 자신을 다 드러내고 망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목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자, 오늘은 이렇게 저에게 요즘 울림을 주었던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책인데 너무 좋은 책을 또 만난 것 같아서 얼른 읽고 여러분들께 들고 오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조금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산북스에 이렇게 좋은 책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다산북스에서 책을 많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상외로 제 취향의 느낌의 그런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책에서 되게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읽으면 아 진짜 있었던 일 아니야? 그런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가사집들도 그렇고 꼭 제가 이 하단에 기재해 놓는 링크 걸어 놓은 거 플레이리스트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보시면서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그거 계속 듣고 있거든요. 제 노동요입니다. 그만큼 즐겨 듣고 있다는 거. 어쨌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저는 또 이런 재밌는 책 있으면 또 간간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코코도 일로 와봐.